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루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8월 14일 아침 6시 33분 한 5시 정도 일어난 것 같아. 어제 한 저녁 8시 반쯤에 주무셨어요. 남들이 안 높여주니까 개무시하니까 저라도 저를 님자를 붙입니다. 주무셨다고 양기수 님이라고 그래요. 울금. 이 울금 자체는 울금입니다. 훌륭하죠. 울금 자체로도. 아침에 컵라면에 빛난 누님이 주신 빵을 며칠째 먹고 있습니다. 상하지 않았더라고. 자, 꼬다리가 내 꼬다리를 손에 잡았어요. 맨날 바닥에 떨어졌는데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은 진짜 지혜가 생깁니다. 실수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아껴 먹어야지. 빛난 누님한테 빌려온 건 5개. 울금 장사가 울금이 없습니다. 정말 환장하시겠어요. 쇼펜하우 서재에서 빌린 인생지의 77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읽어요. 우연의 바람 앞에서 인간은 그저 겨 같은 존재다. 겨가 그거 아닌가요? 쌀 껍데기. 넘어갑시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다. 꿈보다 해몽이다. 사건 사고를 피하려거든 죽어라.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건 사고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쉽게 얘기해서 다 필요 없어요. 운동 아무리 해도 일상에서 그 사건 사고가 계속 생깁니다.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해도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죠? 그럼 내 인상 쓰잖아. 인상 쓰면은 운동한 거 날라갑니다. 헛것이에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했어, 기분 나쁜 얘기. 제가 영업을 갔는데 아저씨 나가요. 아저씨 그냥 거기다 놓고 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논쟁하거나, 논쟁을 다른 말로 제가 하죠,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수많은 거절 속에, 독서 속에, 사유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결국은 논쟁의 저항의 끝은 다툼입니다. 다툼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가다 넘어질 수 있고, 꼬다리가 또 바닥에 떨어지면 또 주워야 돼요. 바닥에 떨어지면 그죠, 쓰레기가 돼서 주워야 됩니다. 늘 그 감정을 테스트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저항하느냐, 예, 그렇습니까? 너는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제 너는 그랬구나 하시는 누님하고 몇 번을 통화했네. 제가 핸드폰이 패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그걸로 갔나봐요. 그것도 영상통화가. 바지 주머니 넣다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낮에 잘못 가는 건 상관없는데 새벽에, 옛날에 새벽에 어떤 누나한테, 가정 있는 사람한테 간 적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그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패턴하기 싫어요. 감출 게 없어요. 절대 사건 그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당신에게 통제권이 주어진 유일한 영역은 당신 내면의 의지다. 그죠? 바람 앞에 겨처럼 무력한 운명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마음과 의지에 집중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가치는 오직 당신 내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정하지 않는다. 삶의 사건에 지배받지 말고 오직 당신의 의지에 지배받으라. 당신의 내면이 굳건하다면 그 어떤 일도 고난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어요. 저 책 사다 놓고 안 읽은 것도 많습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책이든 책은 읽고 싶을 때, 사람은 끌릴 때, 일도 느낌이 올 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고 뭔가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열정을, 장작, 마지막 남은 장작을, 마지막까지 장작을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사람을 발견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어요. 울금 남은 거 먹겠습니다. 울금하고 책이 만났어요. 산삼이 된 겁니다. 만나야 돼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이 여자와 저 남자가 만났더니 예쁜 아기가 탄생했어요. 시너지 효과가 확실합니다. 다름이. 그래서 나와 다름은 축복입니다. 어떤 때는 나와 생각이 비슷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나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이거 헷갈립니다. 그걸 상황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걸 그래요. 어떤 때는 나하고 다른 게 정상이에요. 비즈니스에서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연인 관계에서는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면 안 돼.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보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는 지식과 경험이 합쳐지면 지혜로 나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다. 근데 경험만 많냐? 내 직접 경험으로 한계가 있어요. 우리 5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인들의 그 경험을 내가 16,900원에 샀네요. 쇼펜하우어 님을 19,000원에 만났다는 것은 진짜 로또입니다. 로또. 우리가 로또가 그런 거예요. 사놓고 잘 안 본 겁니다. 15,000원에 샀나 보네. 마음 챙김 365. 오늘의 법칙 365.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쨌든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뭐든지. 그죠. 산삼을 먹었습니다. 남은 것까지 다 먹여야 돼. 어디 갔어? 좀 남은 거 물 따라서 먹습니다. 이게 양기수가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산삼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천년근을 먹는 거죠. 어제 제가 양기수 어떤 분이 우리 약수동 누나의 소개로 그분도 뒤에 숫자가 들어가더라고. 저는 모르는 전화 다 받았어요. 저는 전화를 다 받아요. 070을 안 받아요. 질려서. 받으면은 무슨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070 이런 것만 빼놓고는 다 받습니다. 그분도 유튜브 하시더라고. 저도 유튜브 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냥 제 유튜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 끊을 때 구독 하나 눌러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유튜브 하는데 바로 하나씩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침 미용실에 있어가지고 빛나 누나죠. 이분 유튜버인데 구독 하나 눌러줍시다. 또 동태탕 먹으러 가서 또 눌러줘.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첫 번째는 먼저 주는 거, 먼저 베풀어 주는 겁니다. 구독 돈도 안 들잖아요.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데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어요. 전 먼저 줘야 된다.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한때 돈을 많이 벌었다 했잖아. 제 기준에서. 근데 지금 못해 살아. 물론 헛돈도 많이 저는 근데 술 먹은 거 헛돈이라 생각 안 해요. 다 돌고 돕니다. 또 이렇게 바람직하게 쓴 돈도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까먹었어요. 뭔 얘기하다가 괜찮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지금 시커멓죠. 위에가 이상하죠. 약간 이만큼이 뭐 검은 거 갖고 나는 뭘 이물질이 묻은 줄 알았어요. 이게 뭐 묻었나 해서 닦으니까 더 번진 거예요. 이게 액정이 또 나갔어요. 자꾸 제가 이제 액정을 몇 달 전에 액정 나가서 한 40만 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이 핸드폰입니다. 갖고 이제 정확히 날짜를 보려고 문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가서 받으면 문자가 와요. 어떻게 잘 했냐고 어쩌냐고 감사하다고. 그걸 찾았어. 문자 온 날짜를 5월 26일이야. 그럼 6월, 7월, 8월 석 달이 안 됐습니다. 석 달이 안 됐는데 이게 나갔어요 또. 근데 지금 유튜브 찍는 핸드폰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통했거든요. 신제품으로. 한 번도 고장 안 나는데 얘만 지금 오늘이 두 번째예요. 자, 한 가지 힌트 알려드릴게요. 이게 접는 거잖아요. 폴더라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우리가 신제품 새로운 사람이라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마루타야 마루타. 내가 써보고 고장나도 돈 물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다시는 제가 접히는 핸드폰 안 삽니다. 이게 무슨 있을지 모르지만 자꾸 이거 긁어 부스럼 만들잖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장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해서 지금 석 달도 안 됐는데 고장났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좋을지 더 좋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웃고 있어. 나도 피식 웃음이 나와. 인연입니다. 정말 지금 뭔가 힘들 때는 차 한 잔을 끓여 드시라. 그러면서 차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십니다. 비우면은 들어옵니다. 지혜가 해결책이.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명상도 뭐 이렇게 가부좌 틀고 뭐 그거 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자체를 모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명상입니다. 우리 명상은 다 해서 뭐 5만 가지 잡념이 안 들어올 것 같아. 택도 없어요. 제가 오늘도 천안 갈 생각인데 자리가 있습니다. 천안 그냥 멍하니 그냥 그 창밖의 풍경을 바라봐요. 그게 명상입니다. 그죠? 물론 그때도 뭐 잡념이 들을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쳐다보면 잡념이 또 없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생뚱맞게 새로운 또 뭔가 주옥 같은 지혜가 찾아옵니다. 뭔가 이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명상입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면은 불 끄고 텔레비전 절대 안 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 잠시도 못 누워 있어요. 계속 그 뭔가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계속 그걸 또 메모해. 상상도 못한 생각들이 막 기분 좋은 생각들이 막 방문을 해요. 그럼 다 메모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옮겨 적어요. 노트에.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액정이 나갔어요. 여러분들 제 경험상 실제로 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요. 폴더폰은 자꾸 이렇게 긁어 부스럼 만드니까 고장날 확률이 많다. 벌써 두 번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신중동 어차피 이거 지금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 핸드폰 이제 더 못 쓸 것 같아요. 또 고장나면 뭐 중고폰 하나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야 돼요. 하고 절대 폴더 안 삽니다. 내가 무슨 마루타야 내가 써보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신제품이 나왔다 해서 정책도 마찬가지. 그게 반드시 오르라는 법이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 이제 중간 간부들이 할 일 없으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만들어내요. 그죠? 아예 밑에 있거나 아예 위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빈 책상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태도 많이 시키는데 쓸데없는 것 좀 제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게 최고입니다. 단순한 게.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뭐 실수, 양기수 하면 실수 뭐 많이 하죠. 그게 제가 미리 경험한 거
미리 그런 거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더라. 폴더폰의 단점이 이거더라.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줄이시면 좋습니다.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 아 진짜 웃는 게 아닌 지금 이러니 제가 돈이 뭐 좀 이거 안 해도 지금 제가 어려워요. 오늘도 저기 황 여사한테 10만 원 대출 받아야 되는데 될지 안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액정이 나간 거야 지금. 3개월도 안 돼서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아 진짜. 제가 이제 그 아까 핸드폰 수리 날짜를 찾으려고 문자를 쫙 봤어요. 그랬더니 이 문자가 나오더라고. 제가 이제 매일같이 고객분들에게 인스타 블로그에 이제 올리는 글이 있어요. 제 인생에 그늘이 좀 많죠. 그래서 늘 시원했어요. 누군가는 인생의 그늘에 지쳐 쓰러질 때 누군가는 그늘이 시원해서 좋았다고 말한다. 외롭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외롭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나 제목이란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보문고, 현재는 이제 부천 교보문고가 없어졌는데 항상 제가 퇴근할 때 알라딘을 가든 교보를 가든 갔어요. 5분이라도 책 제목이라도 읽고 나오는데 교보 가서 이 새 책을 읽었습니다. 이 그늘이야. 지금 핸드폰 액정이 망가졌어요. 제 인생에 그늘이 좀 많죠. 핸드폰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늘이 많아서 늘 시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책에 써 있는 걸 고객분들에게 보내드렸거든요. 늘 시원했어요. 할 얘기 없으면 웃으면 돼요. 늘 시원했어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염소탕을 먹기로 이제 한 50% 정도 약속을 해놨는데 결국은 좀 못 만났어요. 염소탕 값을 22,000원을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동태탕을 먹었습니다. 제가 뭐 염소탕 이게 그것도 제 경험인데 저는 절박하거든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거든요. 지금 평강공주를 만나야 돼요. 평강공주가 남자일 수도 있어요. 아주 나이 많은 여자일 수 있고 뭐 젊은 여자일 수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제 염소탕을 먹자겠지. 제가 무슨 뭐 늘 혼자 먹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며칠 전부터 3,000원씩 5,000원씩 어느 분께 드리고 있어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도 모험입니다. 왜 없는데 왜 3,000원씩 뭐 2,000원씩 드릴까요? 한 명을 만나려고. 남자도 상관없고 그 사람 여자도 상관없어요. 그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울금하고 책이 만나야 산삼이 된다고. 아무리 그게 합쳐져야 되거든. 실어줄 거가 나와야 되거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합쳐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위험해요, 사실은. 저는 단칼에 술 끊을 수 있어요. 담배는 모르겠어요. 술은 단칼에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요. 제가 이제 지쳤어요. 그쪽에서는 지긋지긋합니다. 술 먹는 것도. 남들은 뭐 중독이라는 택도 없어요. 술 끊으려면 담배도 10년 끊었는데 뭐 술까지.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있고 혼자서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혼자서 애기 못 낳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할아버지, 아버님 소리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늙었나? 요즘에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어제 제가 부천에서 용산 급행을 탔어요. 근데 휴가철인가 봐요. 사람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 노약자석에 자리가 2개가 있는 거야. 앉았어요. 저는 임산부석에는 절대 안 앉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임산부석에 앉으면 정말 그건 나쁜 사람의 매너 없고
제가 그랬죠. 임산부 그리고 앉는 사람 없고 임산부가 없네. 하수입니다. 아마추어야. 미래의 임산부 학생들이 젊은 여자들이 보고 있어요. 아, 내가 결혼하면은 저 자리가 비어 있구나. 존중받는구나. 에이씨, 저 할머니, 할아버지, 저 아저씨 왜 임산부석에 앉는 거야? 에휴, 나중에 임신해도 어? 대우 못 받는구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지. 그러니까 앉겠지. 지 잘났다고. 그리고 살 만큼 살았잖아, 우리. 저도 마찬가지죠. 50 넘었으면 뭐 살 만큼 살았지. 양보해야지. 자기 자식, 자기 손녀 아까우면은 남 손녀도 아까워요. 생각해야지. 왜 거길 앉냐고. 그거 안 한다 해서 뭐 전철이 뭐 그렇게 오래 가진 않잖아요. 좀 한두 시간 서서 갈 수도 있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그죠? 진짜 나는 너무 그게 싫더라고. 노약자석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눈 부릅뜨고 있었어요. 조는 책 안, 일반석에서는 조는 척 해요. 저도 피곤하니까 2만 보, 3만 보 걸으니. 근데 노약자석에서는 저도 생소합니다. 아직 마음은 이팔 청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연세 드신 분은 바로 양보하려고 감사하게도 구로까지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로에서 이제 천안 급행이 몇 정거장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탔어요. 타가지고 잠깐 서서 가는데 가산에서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많이 내려요. 환승 7호선이라서 어떤 분이 딱 내리더라고요. 또 그런 그 소소한 그 즐거움을 느낍니다. 출근 시간에. 사실 제가 전단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없는 영업이죠. 얼마 받는 거 이거 진짜 오래 하기 힘들어요. 근데 벌써 한 10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아, 양기수가 난 놈은 난 놈이구나. 모든 영업에서 인센티브가 없는 영업은 힘들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수영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 사실은. 아, 먼 훗날에 이 경험이 큰 축이 될 것이다. 그건 옳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모든 경험은 정말 소중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살려라. 환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말 못한 귀신이 붙은 사람이 있고, 돈에 환장한 사람이 있고, 웃으면 큰일 나는 귀신이 붙은 환자들이 많다. 그들을 양기수가 바다가 되어 품어라. 이렇게 메모를 해놨네요. 옛날에 제가 어제 공공의 적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철중이라는 사람 그 뒷조사를 하잖아요. 그 대목에서 통장을 이제 보는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니 인간이라면은 직장 생활 몇십 년 하면은 통장에 2억은 아니더라도 최소 한 200만 원 정도는 있는 게 보통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강철중 통장이 뭐 250원이 있었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하도 돈이 없으니까 그 대목이 어제 생각나는 거야. 근데 저는 통장에 근데 지금 액정이 나갔어요. 근데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냥 제가 반복해서 말을 해요. 자동으로 뭔 사건이 터지면 바로 따라오는 게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가 따라와요. 바로 그게 생각나게 돼 있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화낼 수도 없네. 담대하게 해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어떤 걸 계속 반복하면은 그 반복한 게 그 사람 양기수가 됩니다. 양기수는 게 양기수의 다른 이름이 카예행 고을짐 양토모 안오행루 양기수.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도 양기수.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도 양기수.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금 말이 많구나. 이어서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알았어요. 바로 제가 알아차려요. 대화하다가도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인연이구나. 그 웃고 있어. 나도 웃고 있어. 인연입니다. 그럼 그 웃는 사람 위주로 만나면 돼요. 그죠? 아, 힘들 때 차 한 잔을 끓여 마신다. 또 하나 뭐 있는데 좋을지 더 좋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양기수의 해석에서 부정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건 아예 얼씬도 못해요. 그래서 미친놈 속없지 웃고 있어 지금. 어차피 일어난 일이야.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짠. 오늘 천안 갈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저는 항상 아침에 정해요. 어디 굳이 그 전날에 미리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아침에 정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해석이 해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밖에 나가면 어디를 가도 카센터, 뭐 매매단지, 썬텐집 있어요. 사거리가 있으면은 오늘은 A 코스에서 그 사거리를 들어갈 수 있고 내일은 B 코스, C 코스, D 코스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또 틈새가 나옵니다. 틈새가 나와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심란해서 제가 지금 버벅대는 거예요. 액정이 나은 것은 저도 인간인지라 아직까지 인간인지라 이럴 때는 먼저 웃는 게 중요합니다. 인상 쓰면은 일이 커져요. 웃어버리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 저 위에서도 양기수가 이제 졸업할 때 됐다. 신의 영역에 조만간 들어갈 것이다. 이 상황에서 3개월도 안 돼서 액정을 깼는데 이놈이 그래도 웃고 있네. 화 안 내네.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라고 그래도 말하고 있네. 이놈이 정말 담대하네. 더 이상 양기수를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이겁니다. 저 합격했어요. 오늘부로.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전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전쟁하는 나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항시 그래요.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말을 이렇게 뱉어버려야 돼. 뱉으면은 해결책이 보이고 웃음이 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거인이 돼요. 하찮은 게 됩니다. 내가 소인이면 이게 엄청난 일이 돼. 액정 하나 깨진 게.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이 되는 순간에 하루를 다 잡아먹어 이걸로. 여기서 뭐 뚜껑이 열려 있어. 막 당장 대리 좀 가. 3개월도 안 됐는데 하루 아니 개판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대리점 갈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오후에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양기수였으면 당장 이거 대리점 앞에 가 서 있어요. 대판 싸웁니다. 그렇죠. 열받자 3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아침에 절대 안 가요. 일단 내 일을 합니다. 핸드폰 못 써도 상관없어요. 내 몸이 더 중요하지. 3, 40만 원 들 수 있어요. 내가 3, 40만 원 3조 4조 3경 일단 뭔 일이 생기면은 바로 지금 자극이 왔습니다.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엄청난 공간을 두는 겁니다.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달려가겠지. 공간이 많은 사람은 공간이 뭐야?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3초간 5초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당황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 말하면 말을 갖다가 욕을 하면 바로 반응했는데 이 양기수란 놈은 응시에 3초간 5초간 쳐다봐. 부처의 성자의 미소로 쳐다봅니다. 당황하지.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극이 오면은 사건이 오면은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일단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핸드폰 액정 깨진 걸로 난리 법석을 떠고 뭘로 법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소인배고 핸드폰 이 사건으로 암세포에게 모기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인배고 거인이야. 그렇지. 조만간에 합격하겠구나. 고난에서 졸업하겠구나. 받아들인 자체가 이제 위에서 신이 봤을 때는 양기수는 더 이상 고난 안 줘도 충분하겠구나.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네 소명에 따라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저는 그런다고 봅니다. 무조건 웃어야 돼. 어떤 사건이 생기면 먼저 웃는 겁니다. 제가 샤워실 가다가 옛날에 엄지발가락이 막 문에 탁 낄 때 있잖아요. 정말 아픕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개 쌍욕 나오면서 아침부터 또씩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 안 생겨 조심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먼저 웃어요.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쳐다봅니다. 응시해요. 아파요. 아픈 건 똑같이 아파 옛날에. 근데 아프지만 웃으면서 응시를 해. 그 상처를. 손이면 손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아픔이 없어져요. 사르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태조 왕건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최응이라는 최응 천재죠. 20대 때 아마 20대 때 그 왕건을 도와서 왕건에 책사를 했으니까. 근데 그 최영이라는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죽어요. 큰 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드라마에서 앉아서 죽었어요. 앉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말기 암 환자 정도 되는데 앉아서 이렇게 죽은 걸로 나옵니다. 화면에서 영상에서. 그게 뭐예요? 그 수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앉아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고통을 다르게 봤다는 얘기예요. 암세포도 나의 몸의 일부라고 본 것도 있고 사랑으로 본 거죠. 암세포를. 그리고 떼어놓고 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진짜 발가락 이런 데 막 문틈에 끼고 막 탁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경우 있잖아요. 정말 아프거든. 그 아픔을 제가 이렇게 응시하고 쳐다봤더니 사르르 없어지더라. 물론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물론 다른 고통을 다르게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스님들 그러잖아요. 열반이라고 하나요? 돌아가실 때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데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경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침부터 실성을 했나? 핸드폰 액정 나가서 아무래도 실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간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 터득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인생에서 제가 저한테 자녀가 있다면은 현재 안 계시지만 자녀가 있다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독서가 1순위입니다. 나머지는 다 2순위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무조건 책이에요. 책. 모든 세종대왕도 최영희도 무슨 스님 누구를 막론하고 책을 안 본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받아들였어요. 먼저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더하고. 근데 현 시대에 제가 참 니체가 그랬죠. 니체의 책이 많은데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신을 믿는 나라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저는 가장 저를 갖다 숙고하게 만드는 게 아이가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일반 성인들이 죽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안고 전쟁터에서 안고 있는 분이 계시고 아이가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죽는 건 뭐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죽는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진짜 우리가 꼭 그건 제가 남자지만 경험 안 해봤어도 알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아주 최고의 깊은 사랑이. 그런데 그렇습니다. 얘기가 말이 길어지면 이게 엉뚱한 데로 흘러 3000%. 그렇게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절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 신도가 줄고 있다. 저는 종교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성경, 불경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가 성경에 나온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황금률도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고 워낙 좋은 얘기 써 있잖아요.
성경, 불경 읽는 거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책을 봐도 다 인용이 돼 있어요. 성경이나 불경이. 근데 결국은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원래 나올 때 성경, 불경들 했으면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평화로운 세상인데 그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뭘로 이용 사람의 그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은 왜 절이 줄고 교회 신도가 줄겠어요. 참 기사 인터넷 기사 나오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진짜. 그죠? 말이 길어지면은 너무 종교 얘기는 길어져요. 근데 저도 그래요. 만약에 어떤 스님, 목사님을 내가 누구 존경한다. 교회 절에 오지 말라 해도 갑니다. 존경한데 이 책도 뭐야? 존경하니까 돈 주고 사서 보잖아요. 그죠? 존경하니까 지혜를 전수받고 싶으니까 교회나 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먼저 내가 사람이 되면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글귀예요. 내가 인물이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모텔방에 숨어 있어도 찾으러 옵니다. 제가 인물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액정이 깨진 것도 제가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해몽이 좋은지. 근데 이게 진리예요. 이게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신도가 없지? 우리 왜 절에 사람이 안 오지? 왜 양기수가 모텔에 있지? 와, 저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다시 한번 봅니다. 대본이 없다 보니까 이 얘기 누가 해? 하늘에 사는 얘기예요. 저를 제 몸을 제 입을 통해서 내가 인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너무 뭔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내 욕심이 많은 거. 본질을 흐린 거예요. 본질을. 내가 과연 왜 이게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양기수 네가 왜 지금 모텔방에 있고 국민 빚쟁이가 돼 있고 왜 헤매고 있냐? 99%가 양기수가 아직 설익었어. 풋사과야. 풋대추 이름 풋대추 많더라고. 대추 엊그저께 쇼츠를 올렸는데 풋대추 그 초록색 풋사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대추가 감히 따서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서 지금도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나.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다 의인화 시켜가지고 그냥 대추 못 먹을 것 같아. 물론 누가 시장에서 파는 건 먹겠죠. 당연히 내가 따서 못 먹는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런 것 같아. 이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네. 헤맸네. 내가 인물이 될 때 세상은 찾아온다. 내가 인물이 돼 있으면은 가만 놔두질 않아 세상에서. 그죠?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루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